일단 법 쪽에 알려져 있는 조희대 대법원장 인물평을 좀 따져보자면은 저도 이제 법조 취재를 오래 했지만은 조희대 법원장에 대해서는 굉장히 깐깐한 사람이다 이런 평가가 좀 많이 있습니다. 변호사님 느끼기에는 어떠세요? 혹시 예전에 개인적인 근무 인연이 있으세요? 조희대 대법원장은 연수원 13기예요. 13기. 저보다 이제 6년 선배. 그리고 예. 학번은 7호 학번 서울대 법대 9년 선배시더라고요. 예. 이분은 이제 깐깐하고 보수 성향이 상당히 있고 또 법조문의 내용을 엄격하게 해석하고 확장 해석을 경계하는 문헌주의적 태도를 가진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받아요. 개인적으로 저와 같이 근무한 기억이 없어서 양력을 내가 다 살펴봤는데 예. 한 번도 같은 법원에서 근무한 적은 없더라고요. 이건 좀 이례적이에요. 사실 뭐 한 30년 가까이 법원에 있으면 보통은 인연이 있거든요. 근데 구체적으로 제가 뭐 옆에서 뵌 적은 없었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이 정도로 기일을 열 정도면은 이미 어느 정도는 내부적으로는 연구관들의 재판 연구관들의 검토는 마쳐진 상태 아니냐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렇잖아요. 재판 기일이라는 게 대법원에서 아무것도 준비를 안 한 상태에서 그냥 만나는 건 아니고 이미 상고이유서가 제출한 지도 꽤 오래됐고 재판 연구관들이 어느 정도의 다 리뷰를 마친 후가 아닐까 그런 관측이 나오는데 보통 절차상 어느 정도 됐을 때 이렇게 기일을 여나요? 아마 이건 굉장히 중요한 사건으로 예. 진작부터 미리 검토를 했을 것으로 보이고 예. 사실 뭐 재판 연구관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재판 연구관들에게 준비를 지시해서 상당히 검토를 마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심리를 하려면 재판 연구관들의 준비가 필수적인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한 10명 정도의 재판 연구관이 투입돼서 이례적으로 많은 인원이 투입됐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상고이유서 제출이 4월 10일이니까 예. 오늘 한 2주 정도 됐고 검토할 시간도 어느 정도 있었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사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는 상당히 건수가 꽤 돼요. 네. 그리고 웬만하면 대법원까지 최종 판단을 받는 경우가 많아서 재판 경력이 30년 정도 되는 대법관들에게는 뭐 이건 뭐 별로 어려운 사건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그리고 사건 자체는 별로 어려운 사건은 아니다. 예. 그렇죠. 그리고 또 워낙 유명하고 뭐 언론에서 자꾸 나오니까 그 쟁점이 무엇인지 대법관들은 다 잘 알고 계실 거겠죠. 예, 그러니까 재판 연구관들이 각 소부마다 배정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재판 연구관들이 그냥 10몇 명이 이렇게 쫙 있고 그 다음에 그분들이 전체적으로 이 사건에 대해서 검토를 한 후에 그 다음에 전원합의체로 올리는 건가요? 재판 연구관은 원래 이게 속칭 공로 산호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전속된 연구관이 있고 네. 공동 연구관이 있거든요. 예. 그중에서 아마 일부를 차출해서 형사사건 전문으로 만들어 놨을 겁니다. 자, 상세히 좀 제가 재판 관련해서 설명을 들으니까 이해가 좀 되는 것 같습니다. 이해가 좀 수월이 되는 것 같고 공론화도 재판 연구관들 상당히 일이 많죠. 굉장히 엘리트들인데 대법원 재판 연구관 가려면은 굉장히 엘리트들인데 그들이 이미 어느 정도의 준비도 맞춰놨을 것이다. 그리고 이 사건 자체는 뭐 시청자 여러분들도 다 아실 거예요. 그렇게 복잡한 사건 자체는 그럼요. 아닙니다. 예, 그리고 예. 그러면 일단 전원합의체 속행 기일이 보통 어떤 식으로 논의가 진행되는지도 좀 여쭤볼게요. 서로 간에 이제 의견이 엇갈릴 경우에 의견이 일치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대법관이 지금 10명이 넘는데 의견이 다를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조율을 하는지 그 부분도요. 예. 예, 전직 대법원장이 전원 합의 기일에 대해서 뭐 언론에서 인터뷰하신 게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거기 이제 전원 합의를 할 때에는 정말로 치열한 토론과 합의를 거쳐 중론을 모은 뒤 다수결을 통해 출석 과반수의 의견에 따라 재판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 대법원장은 욕만 빼고 다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진짜 엄청난 예. 토론이 있다 이런 얘기겠죠. 근데 만약에 토론을 해도 전원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면 다수 의견 그리고 반대 의견 이렇게 나누어서 선고가 되게 되는 것이고요. 구체적으로는 헌재하고 비슷하게 대법관 경력이 짧은 대법관부터 표결을 해서 대법원장이 제일 마지막에 표결을 해서 다수결로 정한다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보통은 앞선 대법관들의 표결만으로 결론이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이라서 대법원장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상 투표권이 없게 되는 경우가 많다. 또 이렇게 설명되고 있습니다. 보통 예. 그럼 이 사건 같은 경우는 가장 최근에 대법관 되신 분이 마용주 예, 대법관이잖아요. 그렇죠. 이분부터 예. 이제 예. 말씀을 시작을 하는 거네요. 그렇죠. 아하. 예. 자, 그러면 예. 그 만약에 지금 12명이 지금 한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6대 6이면 어떤 의미가 되는 겁니까? 그래가지고요. 사실은 거기 6대6이 될 것 같으면 대법원장이 가능한 한 다수표에 선다. 이런 관행이 있다고 해요. 6대6을 가능하면 안 만든다고 합니다. 만들지 않는다. 예.
이 사건 쟁점에 대해서 저희가 간단히만 그래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청자 여러분들 다 아실 겁니다. 김문기 모른다 발언, 그리고 백현동 용도 변경 관련해서 국토부의 협박을 받았다라고 했던 부분이 이 사건의 쟁점인데요. 1심 재판부는 김문기와 골프 친 사진은 조작됐다. 그리고 백현동 개발과 관련해 국토부의 협박이 있었다라는 부분을 허위라고 판단을 해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를 했습니다.